안녕하십니까. 뉴스타트 박학근TV의 박학근입니다. 저는 2012년도 발병해서 전이 재발 총 4번의 암을 뉴스타트 생활로 극복하면서 10년째 살고 있습니다. 제가 운영하는 이 밴더에서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어요. 우리 암 환자들이 늘 걱정하는 이 체중이 자꾸 빠지는데 이 체중을 올릴 수 있는 방법들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글로 또 이렇게 다 일일이 설명을 하려고 그러니까 또 힘이 들고, 그래서 이 영상을 통해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에 제 영상 중에서도 이제 암 환자들이 이 체중 빠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고 또 많이 빠져가지고 복구가 잘 안 되고 이런 게서 참 고민들이 많아요. 저 자신의 경우를 봤을 때 저도 2013년도에 그때에 처음에 유스타트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그 3개월 만에 채식을 하니까 10kg 정도가 완전히 빠져버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얼굴이 굉장히 그러니까 73kg 있는데 63kg까지 빠져버리니까 얼굴에 그 병자라는 어떤 느낌 있잖아요. 암 환자들 왜 빼짝 마르고 막 그런 이런 느낌들. 제 자신이 봤을 때도 별로 안 좋았어요. 근데 몸은 가볍고 불편한 건 없었어요. 오히려 막 날아갈 듯이 좋았었어요. 그런데 이 전체적으로 봤을 때에 제 자신이 너무 말라버리니까 내가 이게 이러다가 이 배짱 말라가 이렇게 잘못되지는 않나 뭐 이런 걱정들이 많이 되더라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저는 이 체중이 올라가는 방법들이 뭘까 이렇게 해서 너무 지나치게 빠지는 것도 이것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때부터 이제 또 생활을 좀 바꾸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채식만 하던 것을 이제 단백질 그리고 이제 뭐 예를 들어가 견과류도 좀 더 먹어주고 또 계란도 하나씩 먹게 되고 또 그 다음부터는 이제 양질의 단백질을 이제 해가지고 생선도 먹게 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보충을 하니까 조금씩 1kg씩 2kg씩 올라가 가지고 현재는 70kg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딱 적당한 그거를 지금 유지하는 게 한 4, 5년 정도 됐어요. 그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저는 생각했을 때에 체중이라는 것이 첫째는 이게 왜 빠지는 건지 이거의 원인들을 일단은 먼저를 알아내야 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아요. 수술이나 항암, 방사선 이런 치료를 하다 보면은 굉장히 필요하고 또 암에 걸렸다는 이런 심리적인 이 작용 이런 것들로 해가지고 소화도 제대로 안 되고 이러다 보니까 영양을 제대로 흡수도 못하고 또 운동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황들 그리고 스트레스 많이 받고 이런 여러 가지 복합적인 것들이 작용이 되니까 제대로 이 살이 오르지는 않는 거죠. 계속 빠지기만 하는 거죠. 그리고 또 암 환자들 대부분이 살 빠지는 분들을 보면은 채식으로 전환을 해버려요. 채식으로 전환을 해버리니까 이 집에서 하던 또 이런 시설들에 가더라도 단백질이 충분히 공급이 안 되는 거죠. 그러면은 이 체중이 늘라 그러면은 우리의 세포를 구성을 하는 것들이 뭐냐 하면은 단백질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근육을 만들어내고 뭘 하려고 그러면 단백질이 제대로 보충이 돼야 되는데 이 보충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소화를 제대로 시켜낼 수도 없고 그러면은 이 단백질을 제대로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면은 단백질은 일주일에 한 번 고기 먹는다고 해결되는 거냐? 또 그것도 아니에요. 단백질을 오늘 필요한 내가 세포를 만들 양이 필요하다 그러면은 오늘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오늘. 내일은 안 되는 거예요. 내일은 내일 필요한 게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단백질 어느 정도는 보충을 해줘야지만이 체중이 제대로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은 이제 사람들이 잘 먹어야 된다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막 여러 가지 음식들을 막 마구잡이로 먹어버립니다.
그래도 체중이 안 올라가는 거예요.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그 왜 안 올라가게 돼? 저는 곰곰이 생각을 해봤어요. 그것이. 네.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체중이 안 올라간다. 그냥 흡수를 못하는 거다는 거죠. 많이 먹어보면. 많이 먹어도 불필요한 것은 다 빠져나가고 그리고 이 제대로 흡수가 안 되는 거죠. 왜? 꼭꼭 씹지 않는 거죠. 완벽한 적은 양을 먹더라도 완벽하게 소화를 시킬 수 있는 방법들은 뭐냐?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들. 많이 씹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입을 입에 딱 넣고 나서 그러고 나서 100번씩 씹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물의 형태로만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은 위로 넘어가가지고 십이지장 거쳐서 소장, 내장, 뭐 췌장, 인슐린도 나오고 담즙도 나오고 이렇게 소화액이 쫙 해가지고 완벽하게 해서 대장까지 가서 쫙 빨아들이는 영양을 흡수를 하는데 많이 먹을 줄만 알고 여러 가지 먹을 줄만 알고 좋은 거 먹을 줄만 알지 이게 흡수하는 방법들을 안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막 허겁지겁 못 먹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단백질을 저는 그렇습니다. 이 치유의 원칙 중에 하나가 먹는 거에 대해서는 균형된 식단, 영양의 균형. 예, 저는 이것을 원칙으로 삼았어요. 왜? 이것만 지켜주면은 나머지는 내 몸이 알아서 면역력을 높여가지고 필요할 때 갖다 쓰고 이렇게 한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면역력을 올라갈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저는 그 치유에 먹는 거에 대한 것은 영양의 균형이다 이렇게 원칙을 정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 영양의 원칙에 따라서 거기에 그만큼만 공급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에 그러면 뭘 먹어야 되느냐? 이제 제일 먼저 막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그거예요. 그냥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는 거예요. 예? 채식 위주의 식단을 하고 그러면은 그 단백질은 어떤 채식으로만 해가지고 단백질을 충분히 공급해 줄 수 있다 그러면은 그것만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그것으로 해가지고 계속 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살이 빠진다. 이러면은 동물성 단백질을 보충을 해줘야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기준을 삼아서 그래서 생선이라든지 이런 좋은 환경에서 좀 뭐 오염되지 않은 이런 생선들 자연산이면 더욱 좋겠죠. 그런 식으로 해서 넣어주고 또 뭐 예를 들어 일반 붉은살 고기가 뭐 안 좋다 그러니까 붉은살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뭐 닭가슴살이라든지 이런 것도 유기농으로 키우고 방사해서 키우는 것 이런 것들 드시는 거죠. 그러니까 적절하게 매일 필요한 양만큼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한 15% 정도. 해서 예를 들어 내가 먹는 거에 한 10%에서 15% 정도. 그러면은 거기에 다 단백질이냐? 또 그 포함 함량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감안해서 5%에서 7% 정도 단백질 함량이 있다. 어떤 것은 30% 있는 것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대략적으로 내가 먹는 거에 한 10에서 15% 정도는 먹어주고 또 식물성에도 단백질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거하고 하면은 대략적으로 내 몸에 필요한 15% 정도는 맞춰줄 수 있다 이거죠. 근데 이걸 드실 때에 완벽하게 소화를 하려고 그러면은 꼭꼭 많이 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씹어주고 뭐 소화가 잘 되고 뭘 하고 중요한데 이게 사람들이 그 체중이 잘 늘어나는 사람하고 여러분들이 체중이 계속 빠지는 사람들하고 비교를 한번 해보세요. 마음이 편안해야 되는 게 마음이. 살 잘 찌는 사람들 딱 보면 물만 먹어도 살이 쪄요. 그 사람 천하태평이에요. 늘 낙관적일까? 성격이. 그리고 살 짧고 빠지는 사람도 한번 보세요. 예민한 거예요. 이거는 되고 저거는 안 되고 이렇게 예민한 사람들이 살이 많이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불안한 마음을 가지게 되고 암에 대한 공포가 있고 이러다 보면은 살이 자꾸 빠진다는 이런 스트레스를 받게 되고 이러다 보면은 걱정이 되거든요. 그러면은 제대로 소화 효소를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는 거예요. 몸에서. 우리 간에서 그걸 못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감동적인 일을 하면은 아무거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잖아요. 그런데 긴장되고 걱정되고 막 이렇게 되면 소화가 잘 안 돼가지고 늘 더부룩하고 이렇잖아요. 그래서 마음이 편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렇게 했던 것들을 먹게 되면은 체중은 늘어나요. 체중이 늘어나는데 지방만 늘어나면 안 된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방만 늘어나지 않게 하고 지방은 늘어날 것을 근육력으로 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근육을 많게 만들라 그러면은 운동을 해야겠죠. 운동. 운동은 뭐냐?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 유산소 운동 그냥 이렇게 산책 한두 시간 하고 그냥 이렇게 땀 안 흘리고 흘리는 이게 아니라 내가 운동하는 거에 한 30%, 40% 주는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 좀 힘드는 거. 팔굽혀펴기를 한다든지 예를 들어 등산을 해가 올라가서 땀을 흘리고 근력 운동을 해줘야 돼. 근력. 근데 여러분들 안 하잖아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산책 시간 됐다 그러면은 간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나가면은 바로 그냥 여러 평지 이렇게 한두 시간 그러면서 하나 운동 다 했다고 이렇게. 근데 그러면은 이 지방만 쌓이지 근육이 안 쌓이는 거예요. 힘이 없어져 버려요. 면역력은 어디에서 강화된 제일 많이 나와요? 근육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근력 운동을 동시에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 체중을 올린다는 것은 일단은 정리하자면 그렇습니다. 균형된 식단을 일단 만들어줘야 돼요. 영양. 일단 그렇게 해가지고 균형된 식사를 하시는데 이것을 제대로 먹으려고 그래가지고 내가 100% 흡수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려고 그러면 어때요? 많이 씹어가지고 충분히 흡수할 수 있게끔 많이 씹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식습관을 일단은 바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뭐냐? 이것을 완벽하게 소화를 시키는 물론 이 많이 씹는 것도 중요하지만 마음의 불안과 이 즐거움, 기쁨 이런 소화효소가 제대로 잘 생겨서 되게끔 만들어내는 것이 뭐냐면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워야지 간에서 이 간하고 담도 이런 쪽에서 이 소화액을 잘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의 평화, 그런 불안하지 않는 이런 마음, 즐거운 마음 이런 것들이 동시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한 그것이 늘어지려고 이제 근육량을 늘려야 된다. 체중을 늘리는데 무조건 지방을 늘리는 게 아니라 근육량을 늘리려고 하면 근력 운동과 동시에 해줘야 된다. 이런 여러 가지 이 마음이 편안하고 이런 이 8가지 원칙 그러니까 유스타트적인 생활들을 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면은 근육이 체중이 늘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한번 잘 곰곰이 본인의 식습관이라든지 이 신경 쓰는 것들 이런 것들이 무엇인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고 그래서 판단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제 생각이 맞을지도 모르고 제가 다 옳다는 건 아니니까 선택은 여러분들이 하십시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가 이런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지만은 곧 밝은 세상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실망하지 마시고 얼마든지 현대의학적인 치료를 못 받는다 하더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살아날 수 있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많으니까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아무리 힘들어도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하나, 둘, 셋, 화이팅!